안녕하세요. 한국지리 40번째 시간이에요. 교재 164쪽 5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 근데 우선 이제 지도의 그 지역이 어디인지, 강원도에서 이렇게 길게 생긴 이 지역 어딜까요? 홍천이에요. 홍천. 뭐 지역 특산물로는 옥수수 이런 것들이 조금 유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밭작물이죠, 그죠? 그다음 여기 이렇게 있는 곳, 요새 우측으로 좀 치우쳐 있죠. 여기 지역은 평창군이죠, 그죠? 평창군. 평창군 중에서도 대관령이요. 대관령면, 고위평탄면이 나타난다 그랬지, 그지? 고위평탄면 고도가 약 800, 900m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대관령 넘어가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강릉시죠. 강릉시. 위도를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도는 비슷하다라고 해서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대체적으로 위도가 동위도상에 있다. 동위도상에 있다는 얘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비교적 비슷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서 나온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나온 것이 두 가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연평균 기온, 그리고 계절별 강수 집중률. 연평균 기온값에서도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연평균 기온값이 제일 높은 곳, 겨울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이 연평균 기온이 보통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겨울 기온이 가장 높은 곳, 여기 어디 될까요? 내륙보다 해안이 더 높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강릉이 되겠지, 강릉. 그리고 여기 가장 낮은 곳, 겨울 기온이 가장 낮은 곳. 그럼 내륙일까, 홍천일까? 홍천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고도를 감안해야 되겠죠. 해발 고도가 높아. 여기 800m, 900m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따라서 여기가 대관령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지역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온도가 중간 정도 되는 여기 지역이 홍천이다. 강릉이 더 높은 이유는 홍천과 강릉은 여름에 비슷하게 더워요. 근데 겨울철에는 강릉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강릉이 연평균 기온이 높겠지, 그지? 벌써 지금 세 개를 다 찾았어. 그리고 계절별 강수 집중률. 그냥 강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절에 총 강수량 중 몇 퍼센트가 집중해서 오느냐라는 거잖아, 그지? A, B, C 중에서 이 A의 특징은 뭐의 비율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니까 이 여름 강수, 여기 비율 크잖아요. 여름 강수잖아요. 여름 강수, 그죠? 이게 여름 강수 집중률이 크다. 여름 강수. 여름 강수는 어디가 집중률이 높다 그랬어, 선생님이? 한강 중상류. 이 지역이 어디다 그랬어요? 강원도의 영서지방. 이런 지역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그리고 경기도의 서울 지역으로 가도 서울은 한강의 중류 정도 되거든요. 이 지역도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아요. 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 장마철 뭐와 관련돼 있다? 남서기류 유입되면 뭐가 관련돼 있어? 집중호우가 관련돼 있지. 집중호우. 그 다음 겨울철 강수, 가을과 봄은 우리가 좀 크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따로 물어보지 않아. 가을 강수 집중률, 봄 강수 집중률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겨울 강수 집중률 볼게요. 겨울에 우리는 모두 다 강수량이 집중률이 낮아. 근데 그나마 제일 높은 곳이 어디야? 강릉이네, 그지? 여기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아. 다른 지역에 상대적으로 겨울 강수 집중률 높아. 왜 여기 지역이 높으냐? 북동 기류 유입시 뭐 폭설, 눈이 많이 온다, 대설 이렇게 얘기할까요?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바로 이 동해안이겠지, 그지? 그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지역은 세 지역 중 해발 고도가 가장 높다.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C 지역이지. C 지역이에요, C 지역. 바로 대관령 지역이죠. 틀렸습니다. B는 겨울철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 B 지역이 여기 지역이잖아, 그지? 강릉 지역. B 지역이 여기 지역이고, A 지역이 지금 여기 지역이고, C 지역이 바로 여기 지역이었죠, 그죠? C 지역 여기 지역.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 A는 영동지방, B는 영서지방. A는 어디 있어? 태백산맥이 지금 어디 지나가요?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따라서 영서지방, 영동지방. 서로 바뀌었네요. 그죠? 요거를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틀렸고요. 첫서리가 내리는 시기. 첫서리가 내리는 시기는 서리는 기온이 낮아지면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제 가을이 되면서 이제 서리가 내릴 텐데 어디? 먼저 추워지는 곳. 추워지는 곳이 어디야? 역시 대관령이지, 대관령. 해발보다 높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온의 연교차. 연교차는 어디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이거 틀렸어요. 연교차가 어떤 순서야? 내륙보다 해안 내륙이 해안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내륙은 뭐야? 비열이 작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CBA가 아니라 가장 큰 곳은 어딜까? 가장 내륙에 있는 곳이 어디야? 여기 지역이네, 그지?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대관령. 대관령은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그죠? 따라서 C, 그 다음 B, A, C, B 이렇게 순서를 잡아야지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볼게요. 6번의 자료를 보니까 태백시에 인구하고 산업 구조가 나오고 있어. 인구와 산업 구조가 변화되었다. 인구는 감소했고 산업은 광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폐광하면서 관광산업, 서비스산업이 발달됐다라고 해서 이미 배웠죠. 그죠? A와 B는 광업과 숙박 및 음식업에 속한다. 광업은 우리 보통 2차 산업에 포함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3차 산업 위치이지. 그럼 인구 변화 먼저 볼게요. 전체적으로 요때의 인구가 약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1만 5천 명 정도 돼요. 11만 5천 명. 근데 요때는 어때요? 많이 감소했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약 4.3만 명 정도, 4.3만 명. 반 이상 줄었어, 그지? 그리고 요때의 인구 어떤 성비를 봤더니 요때는 뭐야? 남성이 더 많아. 요때도 남성이 조금 더 많아. 근데 성비는 누가 더 큰 거야? 요게 더 큰 거지, 그지? 성비가 1986년에 더 컸어. 이 두 개랑 비교할 때. 얘가 더 성비가 컸었잖아, 그지? 근데 2016년에 성비가 조금 낮아졌어. 하지만 남자가 더 많아요. 근데 성비가 낮아지는 이유는 뭐야? 이때는 광업이 발달했잖아. 이때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그러다 보니까는 광업은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주로 남자였겠지. 근데 이들이 떠나다 보니까는 또 서비스 산업을 발달을 하다 보니까는 성비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와 B가 있어요. 이 당시 86년도에 가장 많았던 A는 뭘까? 그러면 위에서 둘 중에 하나니까 광업이 되겠지. 이 중에서 광업이겠지. 종사자 수도 한 3만 명 됐었는데 크게 뭐야? 감소했어요. 감소. 그 다음에 B 지역. B는 뭘까요? B는 어떻게 됐어? A는 이렇게 크게 감소했어요. 근데 B는 2배 이상 증가했어. 요거 뭐야? 요게 되겠지. 숙박 및 음식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뭐 리조트나 콘도나 이런 숙박시설, 뭐 펜션, 그리고 뭐 음식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태백시의 성비는 2016년이 1986년보다 높다? 얘가 더 높지, 그지? 왜? 86년에는 뭐가 발달했어? 광업 발달. 따라서 뭐야? 남성 노동자 비율이 높았을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이때 86년도가 성비가 더 높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기억은 틀렸고요. A의 쇠퇴는 광업의 쇠퇴는 인구 감소와 관련되어 있다. 맞지, 그지? 왜 쇠퇴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가정 어떤 용 연료 변화 이런 것들. 석탄에서 연탄에서 석유 천연가스로 많이 바뀌었고 또 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석탄 합리화 정책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이런 탄광들을 폐광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A는 가정용 에너지의 소비 구조 바뀌었다. 그렇지? 그 석탄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석탄이 이때 무연탄에 연탄에서 어떻게 바뀌었어? 석유 또는 천연가스로 바뀌었다. B의 종사자 수의 증가. 이 B의 종사자 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관광산업과 관련돼 있다. 맞지, 그지? 석탄 산업이 폐광하는 대신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관광산업을 어떤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뭐 리조트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물론 태백 내에 오트 리조트라고 스키장이 있어요. 그리고 각종 축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 정답은 그러면
5번이네요. 그죠? 5번. 7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고속철도로 떠나는 수도권과 강원 지방 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고속철도가 여기 서울의 북부 지역이 청량리 지역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A로 해가지고 B로 해가지고 C로 해고 D하고 E로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동해 지역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KTX 노선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지. 이것은 뭐와 관련해서 개통되었냐면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서 개통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7년 12월 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지역들이 어느 지역이냐라고서 본다면 여기는 지금 서울이죠, 그죠? 그러면 A 지역은 어디죠? 그러면 A 지역은 경기도의 양평이죠, 양평. 양평 지역이야. 양평 지역은 경기도에서 세 개의 군 중에 하나라 그랬지. 여기 혁신도시가 있는 원주 지역이네, 원주. 기업도시가 있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양평 지역은 자연보전구역으로 한강, 남한강이 지나가는 지역이랬지. C 지역, C 지역은 어딜까요? 원주 바로 이렇게 어디로 있어요? 바로 위에 있네, 그지? 이 지역은 횡성이라는 지역, 횡성이라는 지역, 횡성. 그 다음에 횡성을 지나면 여기 지역 어디야? 평창이네요. 평창, 평창군 고위평탄면에 있는 곳.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지역은 강릉이지, 강릉, 강릉. 이렇게 놓고서 각 지역에서 답사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봐볼게요. 각 먼저 보니까 A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형성된 국경 없는 마을이 있다. 국경 없는 마을이 있는 곳 어딜까요? 외국인 근로자. 안산이라는 곳이야. 안산. 경기도야. 따라서 여기는 안 나왔으니까 틀렸죠. B에는 B 지역에는 혁신도시를 방문해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공공기관을 조사해보고 싶다. 맞지, 그지? 혁신도시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그 한 개가 원주의 혁신도시지, 그지? 그래서 여기 지역에 뭐 좀 많이 공공기관 들어와 있냐면 국과수 같은 거 있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런 거 들어와 있고요. 또 강원도에는 그래도 광업의 비중이 높잖아, 그지? 그래서 대한석탄공사, 대한광물공사 뭐 이런 것들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 좀 발달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그걸 하나씩 몰라도 돼. 그 다음에 C에는 화산활동에 형성된 용암대지와 주상절리, 용암대지, 화산활동, 강원도에서 이거 있는 곳 어디예요? 철원이네요. 철원 틀렸습니다. 철원 지역은 여기 위쪽 지역에 있죠, 그지? 틀렸고요. D에는 고위평탄면이 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풍력발전소가 있다. 맞지? 평창 지역이니까. E에는 아름다운 석호, 경포대, 그지? 경포호수가 있죠, 경포. 그리고 사빈, 요거는 경포 해수욕장. 해수욕장이 바로 그 사빈이에요. 맞는 얘기네, 그지? 따라서 을정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강원도 지방은 뭐 광물, 임산, 수산저, 광업, 임업, 수산업, 강원도 남부 지역, 임업은 뭐 동해안, 영동 지역, 임업은 산지가 많으니까 뭐 영서 지역 이런 지역에서 좀 나무가 많겠지. 수산업은 영동 지역이겠죠. 석탄과 철광석 이게 요거 뭐야? 요거지. 강원도 남부 지역. 그래서 뭐 영월, 정선, 태백, 뭐 삼척 이런 지역. 철광석이 풍부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철광석을 생산하는 지역 강원도에 어디였었어? 양양이라는 지역이 있었지. 양양. 남한 제1의 광업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석탄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증하였다. 과거에.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석탄 합리화 산업이 쇠퇴했다. 석탄 합리화 정책, 에너지 소비 구조, 가정용 연료 변하면서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침투하고 이렇게 됐겠지, 그지?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 임업, 광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관광산업 중심의 전환을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그지? 관광산업. 그리고 첨단산업 중심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그래서 뭐지? 첨단산업과 관련해서는 뭐야? 원주의
뭐 의료기기, 의료산업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 첨단 의료산업, 그리고 강릉, 강릉의 해양 바이오 산업, 그리고 춘천의 그냥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강릉의 해양 바이오는 바닷물과 바다에 있는 해양 심층수라든지 바다에 있는 천연물 이런 것들 이용해서 식품, 화장품, 약품 이런 거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역은 옥천 습곡대에 위치하여 강원도 남부 지역에 맞다. 맞지, 그지? 옥천 습곡대. 우리 지형, 지질 이렇게 첫 시간에 했어요. 우리 한반도가 있으면 옥천은 사실은 충북에 있거든요. 충북의 옥천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 과거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과거에 바다라 그랬잖아. 바다지요. 여기 지역에 바다라서 여기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타난다? 조선계 지층. 이거는 뭐야? 고생대 전기. 바다에서 쌓인 거지. 여기 뭐 있다 그랬어? 석회, 암이 많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융기했어. 융기한 다음에 육지화됐어. 육지화된 걸 뭐라 그래? 평안계. 평안노충군이라고 하거든요. 고생대, 뭐 후기다. 여기 뭐가? 석탄이 많다. 그래서 사실 강원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문경 지역이라든지 여기 전라도 쪽에 가도 이게 화순이라는 지역에 그 석탄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지층을 옥천습곡대라고 얘기해요. 옥천습곡대. 다시 들어갈게요. 기억은 맞는 얘기야.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석탄 함량 정책 시행으로 기업 경제가 활성화되었어? 아니지. 이게 틀렸네요. 침체되었지. 침체. 과거 탄광총과 산업철도 이런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백에 뭐였어요? 석탄 박물관이 있고 정선에 레일바이크 이런 거. 레일바이크는 과거에 석탄을 실어 다니던 기차가 다니던 길이지, 그지? 맞는 얘기야. 강릉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 사례도 있다. 맞지, 그지? 강릉의 해양 바이오. 그래서 이거는 해양 심층수. 해양 심층수는 깊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빛에 들어가지 않아. 무균 상태야. 균이 없어. 이 물은 미네랄이 풍부해. 이 물을 음료로 만들기도 하고 식품에 사용하기도 하는 거지. 그리고 해양 천연물 이런 것들을 뭐에 이용하냐면 식품 또는 화장품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에 이용하고 있다. 그럼 맞는 얘기네, 그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넘겨서 16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충청지방은 167페이지에 나오는 제조업 발달 그 부분만 좀 중요하고 나머지는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18강이야. 마지막 강. 빠르게 성장하는 충청지방의 특색. 공간의 범위 봤더니 우선 충청북도가 있고 충청남도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광역자치단체니까 대전, 세종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교통발달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충청도는 아무래도 우리 경기, 강원, 그리고 충청, 밑에 전라, 경상 가운데 있지.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비교적 좀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조선시대 때까지 남한강과 금강을 이용하여 내륙 수운이 황해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충주가 남한강과 관련된 지역이고, 남한강. 이 제천에 있는 청풍호도 남한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영월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물건을 싣고서 서울 한양까지 갔습니다. 공주, 부여 이거는 다 어디에 있냐면 충남 지역에 있어요. 충남 지역. 따라서 이거는 금강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남한강은 그럼 요거는 충청도의 강원도의 영서 지역을 흘러가기도 하지만 어디로 흘러가냐면 충북의 북부 지역을 흘러가요. 영월에서 단양으로 내려와서 제천을 지나가지고 충주를 통해서 경기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북 북부 지역에 이렇게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고, 금강 지역은 좀 어느 쪽에 좀 많이 있는가 봤더니 충남
충남 남부 지역의 금강이 통과하지. 충남과 전라도, 호남 지방과 경계 지역이기도 하잖아, 그지? 과거부터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성장했다. 근데 1900년대 초부터 일본에 의해서 경부선 철도와 호남선 철도가 개통이 돼요.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된 게 1905년이에요. 1905년에 개통되고, 호남선 철도는 1914년에 개통이 돼.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분기하는 분기점, 이 대전이 결절지는 관절처럼 이 관절, 그러니까는 분기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관절처럼 이렇게 분기점. 그러면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대전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냐면 한밭이라고 불렀거든. 한밭. 그래서 뭐 한밭초등학교, 한밭대학교 이런 게 있어요. 큰 대자에 밭전자야. 큰 밭이 있는 곳. 여기서 한이 무슨 뜻이야? 크다는 뜻이에요. 밭. 큰 밭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전형적인 농촌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런 철도교통이 놓여지면서 그런 분기점, 결절지로서의 역할, 교통이 편리한 곳, 그러면서 크게 성장해서 지금 광역시가 된 거지, 그지? 가령 이런 거죠.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대전 여기 이렇게 있어요, 대전. 여기를 통해 가지고 대구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부산으로 가거든요. 이 경부선 철도가 1905년에 만들어져요. 1905년. 근데 여기에서 분기하는 이렇게 해서 목포까지 가는 이 철도가 뭐야? 이게 호남선 철도야. 1914년에 개통이 된 거야. 1914년 맞죠, 그죠? 이 결절지 역할을 하니까 여기를 많이 지나게 돼 있지.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한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70년대 이후, 1970년대에는 이제 산업화 시작되었잖아, 그지? 우리나라 산업화가 1960년대 시작됐어. 경부, 호남, 중부, 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건설되면서 이게 다 어디를 지나가느냐면 충청 지방을 지나는 교통로야, 교통로. 더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교통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네 택배 시키면은 뭐 택배 지금 이 물건이 어디가 있지? 옥천 허브 많이 뜨는 경우 있을 거야. 옥천 허브. 옥천이 대전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옥천 허브. 그래서 물류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할 수 있는 곳이지. 옥천 허브. 대전하고 같이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물건이 모여가지고 또 전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그지? 대전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몸무게였을 때 옛날에 영동 지방에서 옥천, 청주 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무게를 배제하더라도 아무래도 여기 지역이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이후 수도권의 전철연이 연장되었다.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이제 전철이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안을 통해서 아산까지 오게 됐어. 아산에서 특히 이 신창역이 바로 어디냐면 순천향대, 충남에 있어요. 순천향대.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아산까지. 그러면서 이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고,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이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는데 그 분기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역시 충청도에 있어요. 청주 오송에 분기점이 있어요. 경부 고속천철과 호남 고속천철의 분기하는 분기점이 오송 분기점이에요. 그래 여기랑 한 거지. 좀 더 크게 볼까요, 밑에서? 분기점이 여기 표시가 이 지역명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경부 고속천철이거든요. 경부 고속천철이 이렇게 해서 부산을 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오면 서울이겠지. 그 갈라진 곳이 어디야? 여기 세종이 있고 여기 충청북도가 있죠, 그죠? 갈라진 곳이 여기야.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냐? 행정구역상 어디야? 충북 청주의 오송 지역이거든. 그러면서 고속철도의 분기점, 그냥 철도의 분기점은 대전, 고속전철의 분기점은 청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라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 교통 발달과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분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뭐 과밀금 부담제라든지 뭐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들 앞서서 했죠, 그죠? 수도권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그걸 분산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이 어디다? 충청지방이라는 거지. 물론 강원도도 인접해 있어.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여기는 한강이 수원지야. 한강이 다 여기서 내려와요. 한강이. 이쪽 지역에서 다 내려와. 여기 지역들도 자연보전구역이라 했잖아. 강원도도 그런 지역에 다 산지야. 그러다 보니까는 강원도로 뻗어나가기보다는 좀 평야가 비교적 있는 지역들. 여기 뭐 당진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진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뭐 서산이라든지 이 충청도의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약간 경기도와 접한 지역으로 공장이 많이 이전되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수도권과 밀접한 생활권을 형성하며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로 얘기할 때 수도권의 인구도 계속 증가해 왔지만은 충청권의 인구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 지방의 교통망을 이렇게 좀 보면 우선 일제시대 때 건설된 우선 철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대전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경부선 철도야. 이게 어디서 갈라지냐? 이렇게 대전에서 갈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호남 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1970년대 이후에 우리 안에 고속도로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경부고속도로 요거거든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서 대전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부산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호남 쪽으로 하는 게 호남고속도로야. 호남고속도로의 분기점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철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철도 중에서도 KTX가 다니는 고속철도를 그리면 아까도 한번 그렸지만 계속 겹치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 오송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송에서 이렇게 분기점 해가지고서 역시 호남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주요 교통로가 분기하는 지점이 바로 교통의 요지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청주나 대전, 특히 대전 지역이 교통망이 수도권과 영남, 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결절지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 외에도 1990년대에 개통된 고속도로가 있어요.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놓여진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호남 지역까지 가.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이게 평택에서 이렇게 해서 제천까지 연결된 고속도로,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이고요. 그 제천에서 즉 원주도 해가지고 춘천 이렇게 해서 안동으로 해서 대구까지 중앙고속도로. 그다음에 여기 충주 지역이 있는데 위쪽으로 여주,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서 문경으로 가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통과하고 또 청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중부고속도로도 있고요. 여기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 그리고 뭐 기타 많은 고속도로가 생겨요. 뭐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뭐 당진 영덕 고속도로, 많은 교통로가 충북에 있구나라고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충청 지방의 인구 변화. 인구를 봤더니 인구 증가율 2000에서 2017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 어디야? 그러니까 음성, 진천, 천안, 아산, 당진. 물론 세종은 세종특별시 행정기관 이전에 오면서 크게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어때요? 다 약간 위쪽 지역과 경기도 지역과, 이게 경기도잖아. 경기도와 접해 있지, 그지? 그 외에도 뭐 서산, 홍성, 청주, 대전, 뭐 괴산 이런 지역은 조금씩 증가하긴 했네요, 그죠? 그 외의 지역은 오히려 이렇게 감소한 지역이에요. 단양 같은 게 마이너스 20% 미만. 오히려 거꾸로 감소했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요 위쪽 지역도 수도권과 접한 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했구나. 이 지역으로 많은 공장들, 제조업들이 분산되었구나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 및 철도 교통이 발달로 충청지방은 전국적인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고속철도도 개통되었고 수도권 전철이 연장, 충남까지 내려왔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이 들어섰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과 연결된 천안, 아산 뭐 이런 도 제조업이 발달한 당진,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진천, 음성 이런 지역이지. 천안에는 뭐가 발달에 따라서 천안에는 뭐 전자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발달했어요? 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있다 그랬죠. 현대자동차.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뭐야? 제철, 현대제철이 있어요. 그리고 진천, 음성은 혁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밑에 볼게요. 도시의 산업 변화, 산업 발달의 요인, 수도권의 공장이 신증설 규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시 각 시도별로 3년마다 양을 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걸 초과하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충청도로 이렇게 이전해 오는, 분산해 오는 공장들, 제조업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교통 발달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대중국 수출입의 전진 기지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했거든요. 1990년에는 선생님이 중국과 교류가 0이라 그랬잖아, 그지? 근데 충청도에, 특히 충청남도 지역 어디하고 접하고 있어요? 중국과 접하고 있잖아, 서해안, 그지? 그래서 큰 항구가 아직 개발되진 않았지만은 여전히 큰 항구는 인천항이나 여기 평택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당진항 또는 여기 아산의 항구 이런 지역들도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산업 입지, 아산의 전자, 자동차 한 번씩 써볼까요?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디라우스기아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이런 거 생산하고 있어요. 크기를 좀 작게 할까요? 그 다음에 당진에 제철소 있어요. 제철소. 여기는 무슨 제철소다? 네, 현대제철 있어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소. 여기는 재활용 어떤 고철을 활용해 가지고서 다시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야. 그래서 폐차한 자동차, 이런 거 있지. 폐기계 이런 철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를 재활용해서 고로해서 여기는 석탄으로 녹이는 게 아니라 전기분해를 통해 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세 번째로 큰 제철소,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다음으로 큰 제철소입니다. 서산에 석유화학 있지, 그지? 석유화학. 그 석유화학이 발달하면 함께 뭐도 발달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정유공업도 석유를 정제하는 공업도 같이 발달한다. 지금 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서산에는 또 뭐도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는 뭐 있어? 기아차. 모닝과 레일, 조그마한 가벼운 작은 이런 자동차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산에 자동차도 있고요. 또 여기 안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안 나온 게 뭐야? 천안. 천안도 역시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좀 나오진 않았지만 음성 이런 지역에도 각종 제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진천도 마찬가지고. 그 청주가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청주는 어떤 산업이 좀 많이 발달돼 있어? 반도체. 뭐가 있냐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고요. 청주의 오송에는 뭐가 유명해? 바이오 산업이 유명해. 바이오. 오송에 어떤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어떤 제약 이런 것도 유명해요. 청주의 오창에 가면은 셀트리온이라고 큰 제약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도 유명해요. 참고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첨단 산업 대전의 대덕 연구 개발 특구. 그렇지? 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지. 한국의 실리콘밸리. 여기 뭐 있습니까? 과기대 있잖아, 그지? 과학기술대학교 카이스트. 그리고 뭐 있어? 충남대도 이와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의학과 관련된 산업 이런 것들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 질병관리본부도 이 오송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도시의 성장과 변화,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 이런 제조업이 발달한 당진, 서산 이런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아까 위에서 확인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시가 건설되었다. 세종특별도시는 또 다르게 좀 이해할 게 있는데 뭐예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다시 말해서 젊은 층 유입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충청남도의 도청. 충청남도의 도청이 어디에 있었냐면 과거에 어디 있었냐면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 근데 대전도 대전광역시잖아. 충청남도
각각 행정구역이 어때요? 둘 다 동격이야. 광역자치단체가 17개 광역단체단체 중에 충청남도가 하나고 대전이 하나야. 근데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는 곳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대전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이거를 어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했어요. 이 내포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이 어디 있냐면 두 군데야.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 예산군의 일부 지역에 내포 신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충청남도에 있는 도청에 있는 각종 기능들이 다 이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삐까번쩍하게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기업도시, 우리나라에 전체 4개가 있어요. 4개가. 태안, 충남 태안에는 관광 레저형. 크게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어. 충주는 지식 기반형이, 충주 지식 기반형.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기업도시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국가에서 제공을 하고 많은 혜택을 주는 대신에 민간 기업이 어떤 자율적으로 그 지역을 어떤 개발하는 방식, 이걸 기업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의 기업도시가 있고 지식기반형, 태안은 바닷가잖아. 관광 레저형이에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나머지 2개는 어디 있느냐? 전남의 영암과 해남. 이 2개 지역을 합쳐서 여기도 관광 레저형이에요. 관광 레저형. 또 하나 어디 있어요? 근데 가까운 어디 있어? 강원도 어디 있어요? 원주에 있지, 원주. 원주 역시도 뭐다?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다. 기업도시 중에서 충주와 강원은 지식 기반형. 그리고 태안과 전남의 영암, 해남은 관광 레저형.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성공적이다라고 해서 좀 평가받는 곳이 원주야, 원주. 서울과 가깝잖아, 원주. 그리고 충주. 충주도 기업도시에 아파트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 지역들은 좀 개발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사실은 7개를 7개를 선정했지만 3곳은 어떤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산됐어요. 무산된 지역들 이 있다. 그 다음 혁신도시, 진천, 음성 혁신도시가 있다. 그래서 진천의 덕산면과 음성의 맹동면 2개 합쳐서 이 지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섰고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어요. 학교도 들어서고 현재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하나인데 고등학교가 하나 더 들어설 거예요. 왼쪽 날개 지역 봐볼까요? 수도권과 전철로 이어지는 충청지방 해가지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오고 있냐면 여기 아산, 천안, 그지? 천안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산, 여기 아산시거든요. 쭉 들어와서 여기 지역 마지막 역이 여기 마지막 역이 바로 아산의 신창역이라는 곳이야. 신창역. 여기에 순천향대학교가 있다고.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 충청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도청이 대전에 있었다는 거지. 그걸 어디로 옮긴 거야? 예산과 홍성. 이렇게 면적이 큰 게 아니라 홍성의 요만큼과 예산의 요만큼 면적. 여기 지역에 지금 경계 지역에 내포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 꽤 많이 지어졌고 167페이지에 탐구활동 하고서 마치도록 할게요. 탐구활동, 제조업이 발달한 충남 지방의 도시. 제조업이 경기도에서 많이 이렇게 좀 밀려온다라고 했지, 그죠? 지금 대표적인 도시만 나왔습니다. 아산, 서산, 당진. 아산 하면 뭐가 중요하다? 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동차 트레일러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아산에 현대차가 있다 그랬지, 그지? 현대차. 아이고, 안 써지네요. 여기가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있습니다. 특히 그랜저, 소나타 이런 것들 생산하고 있어요. 그다음 서산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석유화학단지 있잖아요, 그지? 석유화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석유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이게 뭐라 그랬어? 정유공업이라 그랬지? 정유공업. 석유를 끓여가지고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제하는 것을 정유공업이라고 했습니다. 서산의 석유화학과 정유공업은 같이 발달한다. 울산도 2개 같이 있었고
여수도 2개 같이 발달했지. 우리가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단지. 그 다음에 여기 1차 금속이 67%래요. 이거 뭐야 이거? 제철이지 제철. 제철공업. 특히 현대제철소가 있어요. 현대제철소. 특히 여기는 재활용 어떤 제철공업이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폐차된 자동차들을 납작하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기 분해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새롭게 철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도시 중 제조업의 출하로 비율이 1, 2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한번 설명해 보자. 아산은 지금 전자와 쭉 자동차 이런 것도 유명하다. 서산은 화학물질, 석유화학, 이게 석유화학이라 그랬지, 그지? 석유 정제공업, 정유공업이라 그랬지, 그지? 당지는 1차 금속, 제철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세 지역의 제조업이 발달한 배경이 무엇인가 봤더니 세 도시는 충청도의 북서부 지역에 있대. 북서부 지역, 그렇죠? 충남의 북부 지역이니까 충청북도까지 합치면은 북쪽이면서 서쪽에 있다. 편리한 교통이다. 편리한 교통, 뭐 수도권과 어때요? 수도권과 지리적 인접, 그리고 교통망 발달,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철도 다니고 고속도로 천안으로 해가지고 청주도 해가지고 대전으로 가거든요.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당진 서산 통과하고 있고요. 수도권 공업 입지 규제에 따른 이런 장점들. 수도권의 공업 입지 규제에 따른 공업 이전. 규제하니까 어때요? 충남으로 가까운 데로 온 거지, 그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이런 것들. 또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과 인접해 있다. 바다야 바다. 중국과 교역량이 우리나라가 1위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과 가깝다라는 얘기는 중국과 교역할 때 우리 교통 파트 배울 때 뭐라 했어요? 수출할 때 다 뭐야? 우리나라 99.7% 배로 옮긴다 그랬지? 화물은 배로 99.7%. 항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바다 쪽 서로 이게 인접해 있다. 특히 아산과 당진 지역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서산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바다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바다하고 접해 있는 지역. 1990년대 이후 수도권 공업이 이전하면서 제조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역시 인구도 많이 증가했겠죠, 그죠? 기업도시 보고서 마무리할게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도시를 말한다. 민간 기업이 공장을 유치하고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발달시키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막 생기고 또 그리고 이 자족적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슈퍼마켓도 생기고 병원도 생기고 학교 생기고 하면서 이제 규모를 갖추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주의 기업 도시도 막 맛집 이런 거 많이 생겼거든요. 충주 기업 도시 이런 것들. 또 태안, 영암과 해남. 여기는 관광 레저형이라 했지. 여기는 지식 기반형. 여기는 관광 레저형. 이다라고 다 바닷가다이다 보니까는 관광 레저형으로 개발시키고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고 3차 시 다음 차시는 호남 지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